현역과 왕삼을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켜본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예고편은 계속해서 자극적으로 쏟아지고 분위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몰아붙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뭘 보려고 이 프로그램을 켰는지조차 잠깐 잊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감정선을 강하게 건드리는 장면들, 참가자들의 사연과 비하인드 스토리에 마음이 가라앉아서 음악을 듣고 무대를 즐기겠다는 처음의 목적이 흐려질 때도 있었고요. 빈예서, 차지연, 홍자, 숙행 같은 이름들이 한동안 화면을 꽉 채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감정의 파동은 분명 강했고 제작진 역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무대 경험이 충분하고 자기 색깔이 분명한 가수들, 예를 들면 이수연이나 김태연, 그리고 홍지윤 같은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히 흘러가는 듯 보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갈등이 없었고 극적인 서사를 억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면 프로그램이 어느덧 전체 여정의 거의 3분의 1을 지나왔고 제작진이 반복적으로 내놓아온 여러 연출과 장치들에도 익숙해진 지금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왕의 존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보통 경연 프로그램 무대들은 그날 반짝하고 지나가거든요. 잘 불렀다, 점수 높았다, 다음 무대 기대된다 정도로 끝납니다. 그런데 홍지윤의 한호백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수나 순위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현역과 왕삼 안에서 홍지윤이 몇 위에 있느냐를 넘어서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홍지윤이라는 가수에게 다시 시선을 두게 됐는지, 그리고 왜 이 무대의 여운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현역과 왕삼은 촉매제였을 뿐이고 저는 이 시기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노래를 잘했다는 말보다 노래 같지 않았다는 표현이 훨씬 많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노래가 아니라 의식 같았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씻기는 느낌이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는 말들이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무대를 듣고 하루 종일 다른 노래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고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번을 다시 돌려봤는데도 매번 다른 감정이 올라온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응들이 특정 팬덤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 홍지윤을 잘 알지 못했던 시청자들, 혹은 트로트를 깊게 듣지 않던 사람들까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노래를 잘 불렀다는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홍지윤이 그 무대에서 건드린 건 기술이나 점수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감정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오백년이 특별했던 이유를 굳이 분석하자면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그녀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무언가를 증명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잘 불러야 한다는 부담, 이겨야 한다는 압박, 다음 라운드를 생각하는 계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래 안에 들어가 있었고 가사를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과시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가듯 부르는데 그 흐름이 듣는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이런 무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게 숫자 이야기입니다. 대국민 음원 투표 1위, 팀미션 1위, 영상 조회수 100만 돌파, 언론 보도 집중, 시청률 상승 같은 지표들 말입니다. 실제로 방송 이후 기사 제목을 보면 거의 매번 홍지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투표 1위, 팀을 이끈 리더,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꾼 무대 같은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을 성적표처럼 나열하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 수치들이 왜 나왔느냐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준 결과라면 이렇게 오래 이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응하고
다시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감정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숫자는 그 감정에 사회가 반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실제로 현역가왕 3의 시청률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한호 100년이 방송된 회차를 기점으로 프로그램은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언제쯤 10%를 넘길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에서 그 벽을 넘긴 순간이 바로 홍지윤의 무대 이후였다는 점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경쟁 프로그램이 주춤하는 흐름도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비교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점수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순위 때문에 반복해서 영상을 돌려보지도 않습니다. 한호 100년 이후 쏟아진 반응들은 홍지윤이라는 가수가 이미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그 위치는 누군가 밀어져서 올라온 자리가 아닙니다. 현역 가왕3가 만들어준 자리도 아닙니다. 홍지윤은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많은 무대를 거쳤고 실패와 좌절도 겪었고 충분히 긴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집에 연습 부스를 설치해놓고 틈만 나면 노래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새롭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입니다. 같은 노래를 여러 번 불러도 매번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는 말은 쉽게 나오는 평가가 아닙니다. 보통은 익숙해지고 예측 가능해지고 결국은 지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홍지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들어도 다른 결을 보여줍니다. 이건 재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노래를 대하는 태도, 무대에 서는 자세,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이미 충분히 다져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역가 왕삼은 홍지윤을 정의하는 무대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계기에 가깝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었어도 그녀는 노래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시점에 이 프로그램이라는 공간을 통해 그 시간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홍지윤이 무대 직후 이번 결과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박서진을 언급했을 때 현장의 공기가 잠시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경쟁 프로그램에서 흔히 나오는 형식적인 감사 인사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선배이고 홍지윤과는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 음악적으로 교감해온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의 호흡, 꺾기, 발성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무대에 오르기 전 느끼는 부담과 긴장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누군가 대신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정리해줬다는 점입니다. 심사위원들 역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본 뒤 이건 한 사람의 재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고 오랜 경험이 쌓인 조언과 준비된 실력이 만나 만들어진 결과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심사위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는 장면은 연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홍지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현역가왕 3안에만 묶어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녀를 키워낸 곳이 아니라 그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시켜준 공간에 가깝습니다. 한호 100년은 그 사실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준 장면이었고 그 여운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누가 최종 가왕이 되든 이 무대가 남긴 인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홍지윤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현역가왕 3은 촉매제였을 뿐이고 그 안에서 터져나온 감정과 반응은 이미 프로그램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